자, 많이 보이신 진명학원 고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고생이 안 많으세요? 고생을 좀 하게 해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자, 여러분이랑 이제 설명하는 게 좀 오랜만인데, 겨울이 하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학생부, 이제 1학기가 끝나서 내신을 한 학기 해봤잖아요? 그쵸? 내신 한 학기 해봤으니까, 이게 학생부 전형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될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뭐 우리 학원 학생들이 학생부 전형을 워낙 많이 하니까 대부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꼭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꼭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다음에 꼭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꼭 좋은 대학을 가겠다, 안 가겠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선택을, 그러니까 대입에 있어서 뭔가 성공을 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해줄 일이 생기는 거죠. 그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보육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키워주는 사람은 아니고,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 해줄 일이 생기는 거고, 대학을 간다라는 것, 즉, 대학 입시의 핵심은 이제 뭐냐 하면, 읽어봐. 그 위에 거. 가능 전형을 확보하는 거다. 자,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그 원서 쓰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이 되면 이제 원서를 쓰게 되잖아. 그때 어느 대학에 무슨 전형, 어느 대학에 무슨 전형 이렇게 있겠지. 거기에서 내가 지원 가능한 전형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대입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입의 핵심은 뭐다? 라고 물어보면 대입의 핵심은 뭐라고? 가능 전형을 확보하는 거다. 내가 지원 가능한 전형을 확보하는 거다. 아시겠죠? 근데 그 전형의 개수는 밑에 한자로 뭐라고 써 있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시겠죠?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왜냐면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나한테 더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가능한 전형을 확보한다 그랬을 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대입 전형의 이제 큰 이름들이죠. 범주들이에요. 이제 교과라는 게 있고, 종합이라는 게 있고, 논술이라는 게 있고, 이제 정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교과는 내신만 갖고 거의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다른 요소도 조금 있지만,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그 서류에다가 면접,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좀 다른데, 인문계는 소위 인문논술이라 그래서 글을 쓰는 거죠. 요약하고, 비판하고, 글을 쓰고, 자기의 견해를 내세우고, 이런 형태의 시험을 보는 거고, 자연계의 논술은 이제 수리논술하고 과학논술이에요. 수학과학이에요.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이 많고요. 훨씬 더. 좋은 데들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가고 싶어하는 뭐 연대나 성대나 이런 데들은 이제 과학논술을 보죠. 과학논술은 한 과목 선택해요. 어떤 학교는 물화생지 중에 한 과목 선택, 어떤 학교는 뭐 물화생 중에 한 과목 선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리논술과 과학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고,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그 수능을 갖고 가는 거죠. 수능을 갖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 대학 갈 때는 이제 학교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내신은 정시에서도 반영하려는 대학들이 늘 거예요. 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네 가지의 이제 커다란 전형들이 있는데, 거의 모든 대학이 네 가지 전형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대학들은 이 네 가지 전형을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 가능한 전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다다익선인데 내가 지원 가능한 전형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은 건데, 그럼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써놨던 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은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사실 우리가 대부분이 관악구 동작구에 살잖아요. 관악구 동작구에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대입제도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네 가지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교과 전형, 그 교과 전형이라는 건 내신을 갖고 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내신을 따기가 여러분들은 뭐 힘들게 공부하시겠지만 우리 동네는 내신을 따기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요새는 그 대부분의 대학들이 추천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정원의 몇 프로를 대학에 추천해달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서 몇 프로 안에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럼 몇 프로 안에 들어있으면 그만큼 추천받을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냐 하면 지금 이제 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라는 게 가능하면 전국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많이 가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골고루 추천해달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부 설명 같은 거 뭐 그전에도 학교에서도 뭐 들어본 적 있고 할 텐데 이게 그 여러분들 학생부에 기재되는 게 계속 줄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잘 모르겠어? 나쁜 거 같아? 여러분 입장에서 좋지. 꼭 해야 되는 게 줄어들잖아. 옛날에는 뭐 있는데 왜 선생님이 한 3, 4년 전에 이렇게 학생 설명회 할 때 맨날 했던 얘기가 야, 학교에서 무슨 대회 있으면 다 나가. 일단 다 나가.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 계속 나가다 보면 상이 나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요새는 이제 수상 실적도 거의 의미가 없어졌죠.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독서 활동도, 봉사 활동도, 자율 동아리도 뭐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물론 독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부담감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는 담당자라고 생각해봐. 학생부에 이것저것 뭐 어쨌든 뭐 얘가 무슨 이런 상도 받았고 이런 봉사활동도 했고 이런 동아리도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활동을 했고 이런 책도 많이 읽었고 이런 기록이 있으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더 쉽겠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으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근거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를 딱 보면 볼 게 별로 없는 거야. 볼 게 별로 없으면 그 처음에 서류를 보고 얘를 한번 우리 대학에 불러서 면접을 봐야겠다. 얘를 불러야겠다. 이런 판단을 대학이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해 가시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이제 공을 던지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 학교에서 몇 명 보내보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추천 전형이 늘어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관악동작에서 또 우리 학원 아이들은 관악동작에서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니까, 많으니까 그런 애들이 사실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입시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형의 준비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내신 대비하니까, 그렇죠?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 설명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세특이거든요. 세특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 세특을 오늘 얘기를 하면 종합전형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와 수능 공부는 모의고사 공부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수학과학 막 이런 거 막 깊이 빨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논술 준비 과정이죠. 현재는. 논술 문제를 푸는 거는 뭐 내년 말부터 푸면 돼. 논술 전형을 준비하게 되더라도. 그 전까지 준비 과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전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각의 전형을 따로따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다 보면 본인이 그 지원 가능한 전형이 점점 늘어날 거고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 알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요새 옛날만큼 자주 못 보는데 선생님이 하는 일이 주로 뭘 하는 것 같아? 물론 6층에서 윤지 수학 질문도 받아주지. 영어 질문도 받아주고. 또 선생님 주로 뭘 하는 것 같아? 맨날 그 방향에 처박혀갖고. 뭘 할까요? 꽃딱지를 팔까요? 선생님이 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의 로드맵을 설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서 뭐 어디까지 하고 있다, 뭐가 어디까지 왔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로드맵을 설계하는 거죠. 로드맵 설계의 목표는 뭐야? 가능한 전형을 확보해 주는 거지. 이렇게 해야 이런 전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이런 전형이 가능하다. 이걸 계속 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담은 이제 주로 1학년이니까 김영준 선생님이 하시죠. 그죠? 한 번 이상씩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8층에 또 우리 그 선생님들이 계시죠?
상담 라인에, 컨설팅 라인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 늘상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수업을 안 하잖아. 수업을 안 하는 대신에 그분들은 업무가 계속 여러분들 로드맵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갖고 안 보이는 데서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기마다 그걸 알려주는 거고. 알겠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이 대학을 잘 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원서를 미리 예측해서 이 아이가 고3 9월 달에 쓸 원서를 미리 예측해서 로드맵 설계를 미리미리 해줘서 뭔가 손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는 거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죠? 두 번째, 우리 학원이 또 대학을 잘 보내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하는 애를 안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죠? 오늘도 상담을 했고 이따가도 상담을 할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 학년 그 학생들을 처음에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와서 공부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예스! 라고 말하는 학생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인이 선택해서 온 거죠. 눈빛이 왜 그러니? 선택한 거 아니야? 아니야? 선택해서 온 거잖아.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뭐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나중에 선택권을 가지고 내 밝은 미래를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는데 그게 뭐 이상한 거야? 하나도 이상한 게 멋있는 거지. 그지? 그 학원이 우리 학원이 대학을 잘 보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저절로 잘 가게 되겠죠? 다 열심히 하니까 되게 쉽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모여 있으면 또 상승 효과가 나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 서로 힘도 되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가능하면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꼭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게 목표 대학하고 목표 학과를 정하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배는 빠르고 그렇죠? 헤매지 않고 가겠죠. 그렇죠? 목표 대학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원서를 6장을 쓰거든요. 6장을 쓰는데 좀 넓게 쓰겠죠. 그렇죠? 넓게 쓰겠지만 내가 지금 1학년 상황에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라고 그 목표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표 대학을 먼저 정하면 그 목표 대학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형이 있겠죠. 그죠? 어느 대학에 무슨 전형이 있을 거잖아. 거기서 내가 어떤 전형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마다 전형 요소라는 게 있어요. 전형에 따른 어떤 전형이 있다. 그럼 이제 그 전형에서 필요한 전형 요소들이 있죠. 전형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을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겠다. 그 대학 유광을 봤더니 그 대학에 어떤 전형이 있다. 그 전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전형 요소는 뭐뭐뭐다. 이렇게. 알겠지? 그럼 이제 전형 요소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전형 요소를 준비하기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볼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연세대학교에 그 학교 추천 전형을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전형 요소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내신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신을 내가 1.3 안으로 넣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가 보려고 하는 대학의 그 전형에서 면접 문제가 뭐가 나온다라는 게 홈페이지가 다 있거든.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면 그 면접을 여러분 고3 9월 달에 원서 넣고 나서 면접을 11월 달에 보는데 2달 동안 면접 준비하다가 갑자기 면접 준비가 되겠어요? 면접이 뭐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사냐 이런 거 물어보겠니? 그런 게 아니잖아. 그 학문과 관련하여서 그 학과에 다루는 학문과 관련해서 이게 이 아이가 이 전공을 준비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게 면접이에요. 굉장히 깊죠, 당연히 내용이. 그래서 갑자기 준비 안 되거든요, 절대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문계 학생이라면 이제 면접 준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독서죠. 책 읽어야 되고요. 그렇죠? 학과가 정해지면 내가 읽어야 될 책의 범위도 정해지겠지. 그렇죠? 물론 이렇게 좁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넓게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집중해야 될 책이 정해지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 준비를 위해서 뭐 시사에 계속 신경을 써야겠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저라는 게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뭐 이렇게 학과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빡빡한 데는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 수능 영역이 4개잖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4개지.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합이 4등급이네. 1, 1, 2.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뭐 2등급, 2등급 3개를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2등급 2개를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아시겠죠? 아니면 3등급 2개, 좀 대학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낮아지겠죠? 뭐 3등급 2개를 필요로 하는 대학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가 얼마다. 그래서 나는 전략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1등급을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요거는 내가 몇 등급을 맞는다는 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수능 최저를 맞춰놓고 시작해야 되거든. 내가 고3 모의고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영어는 2등급 이내는 확실히 맞아. 응? 아니면 내가 국어는 내가 2등급 이내 확실히 맞아. 문과 학생들은 국어 영어를 해놓을까? 이과 학생들은 과탐을 적어도 하나라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수학은 여기 뭐 이과 학생들이 더 많은데 오늘 수학은 사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봐서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지? 없잖아. 그렇죠? 근데 또 이과는 수학과학을 중시하는 학과가 대부분이니까 수학이 안 되면 과학이라도. 근데 또 문제는 과학도 그 1등급, 2등급 맞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여러분 나중에 올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입시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2년 선배인 현재 고3이 과탐을 수능을 봐서 2개를 평균 2등급을 맞는 게 한 학교에서 몇 명 나오는지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과탐 2개, 2, 2나 1, 3이겠지. 그게 몇 명 나왔나요? 5명 안 나와. 한 학교에서. 그렇게 어려운 거야, 2등급 맞기가. 그러니까 뭐가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얘는 뭐 물리는 내가 2등급 이내 무조건 맞는다. 지구과학은 2등급 이내 무조건 맞는다. 이거를 2학년 때 다 만들어놔야 돼. 안 그러면 3학년 때 원서 쓸 때 수능 최저가 흔들리면 벌벌벌벌 떨려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되지도 않는 거에 원서를 쓰면 날아가는 거잖아. 그 원서가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미리미리 확보해놔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목표 대학을 먼저 정하면 그 대학에 있는 전형이 나오고 그 전형에 속해 있는 전형 요소가 나오고 그 전형 요소를 준비할 수 있는 내신을 위한 로드맵, 면접을 위한 로드맵, 수능 체제를 위한 로드맵이 여러분 머릿속에 콱콱콱 박히는 거야. 그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아침에 왜 이렇게 일찍 오라 그래. 아이씨 짜증나 진짜. 왜 이렇게 조금 늦는다고 욕이나 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목표 대학을 정하면 이런 장점이 생겨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인생이 행복해져요. 훨씬 높아져 성공 가능성이. 목표 대학을 정하면. 못 정하겠으면 선생님한테 와. 내가 정해줄게. 아주 현실적으로. 목표대학, 선생님 저 목표대학 어디로 갈까요? 서울대. 목표대학 어디가? 서울대. 서울대. 내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현실적으로. 그지? 현실적으로 네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자. 지금 단계에서. 너의 현재까지 학습 상태와 1학년, 뭐 내신을 아직 판단하기 조금 빠르지만 1학년 1학기의 내신과 네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읽었던 독서량과 이과라면 너의 지금 수학과학 선행 상태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네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이런 대학의 이런 전형은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지. 그게 뭐 어려워. 그게 직업인데. 맨날 하는 짓인데. 알겠지? 못 정하겠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학과죠. 목표 대학, 목표 학과를 둘 다 정하면 제일 좋은데, 대학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학과를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학과는 뭐 사실 이과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과는 의대하고 약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의대를 가겠다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천마디 물어봐. 지방대라도 갈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뭐 수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지방대라도 갈 거니? 서울에는 수의대가 2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방이라도 갈 충청도도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학과를 정하면 그러면 이제 학과를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학과가 있는 대학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수의대, 아까 수의대 얘기를 했는데 수의대는 이제 서울에는 서울대하고 건국대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충남대에 있고요. 충북대에 있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러면 학과를 정하면 대학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이 이제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가 나오겠지. 그렇죠? 내가 현실적으로 그 학과가 있는 대학을 지원할 건데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그러면 그 대학 요강을 보고 목표 학과가 정해지면 내가 어떤 과목을 우선순위로 공부해야 되는가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지? 과목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그럼 과목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과목의 내신도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내 학과와 관련된 세특이 있거든. 아까 이제 세특 얘기 한다 그랬는데 세특도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세특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세특의 방향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그것들이 학과가 결정되면 세특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야.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의 로드맵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시죠? 그래서 목표 대학, 목표 학과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또 너무 무리해서 선생님이 정하랬다고 오늘 당장 결정하자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가다 바뀌어도 돼요. 당연히. 가다 바뀌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출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야. 알겠지? 꼭 정하고 가능하면 정하고 모르겠으면 적어도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정하자. 물론 최근에는 대학의 경향이 이렇게 특정 학과를 딱 정하고 준비한 아이들보다는 좀 더 넓게 그냥 뭐 공학 계열, 뭐 자연대 아니면 뭐 무슨 사회대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정한 아이들도 별로 학과를 딱 정하고 한 애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옛날에는 어떤 학과를 정하는 걸 전공 적합성이라고 그랬거든. 요새는 전공 적합성이란 말보다는 계열 적합성이란 말을 더 많이 써. 딱 전공을 세부적으로 안 정해도 돼. 근데 물론 세부적으로 정하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열이라도 정하고 준비한 아이들은 전공을 정하고 온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그 대우를 해준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런 식으로 목표 대학, 목표 학과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 오늘의 이제 주제인 학생부 전형 준비 과정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전형의 첫 번째 핵심은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내신이죠. 학생부 전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야? 내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야? 내신. 내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에 대한 오해를 좀 할 수 있는데, 내신 준비할 때 유의할 점이 뭐냐. 자, 이게 학년이 오르면 오를수록 일반적으로 내신 등급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야. 여러분들은 진명학원 학생들이고요. 보통 다른 애들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내신 등급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선택자 수가 줄죠. 1학년 때는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시험 보잖아요. 근데 2학년이 되면 내가 선택하는 과목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인근 여고에 만약에 이제 뭐 물리원을 이과 학생이 선택했다. 그러면 1학년 때 통합과학은 몇 명이 보는 거야? 전교생이 200명, 200명이 다 보는 거잖아. 그럼 1등급이 몇 명이야? 4%니까. 8명이잖아. 그런데 물리를 30명이 선택했어. 그럼 1등급이 몇 명이야?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비율이 주니까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2학년으로 갈수록 선택 과목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내신이 1학년 때보다 좀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1학년 때는 중학교 때 관성도 있고 중학교 때 이렇게 올 A 맞고 뭐 평균 98점 맞던 애들이 고1 때까지는 쭉 그 관성으로 가요. 근데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면서 딱 벌어져요. 공부를 하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들과. 그래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딱 생기지. 한 20% 정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학교별로. 그 20%면 3등급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전 과목을 쭉 잘하는 애들이 있지만 고2가 되면 어떤 과목은 1등급인데 어떤 과목은 3등급이고 어떤 과목은 2등급인데 어떤 과목은 4등급이고 이게 춤을 추는 거야. 과목별로. 고1 때는 골고루 우수했던 애들이. 뭔 말인지 알겠어?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학년이 올수록 내신 등급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은 당연히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대부분이 골고루 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2학년, 3학년 때 내신을 1학년 때 내신보다는 더 크게 보겠죠. 자세히 보겠죠. 왜 그럴까요? 대학에서 왜 1학년 내신보다 2학년, 3학년 내신을 더 많이 볼까? 아까 답은 다 나왔어. 2학년, 3학년 때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선택한 과목이 정해진다는 것은 그 과목이 내 전공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기계공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물리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얘가 뭐 화학생명공학과를 가겠다. 그럼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이가 선택한 과목이 이 아이가 나중에 원서를 들 학과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 학과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학년 때는 전공 관련 과목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과학 이렇게 있었는데 얘한테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2 이후의 내신을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신은 떨어진다. 그런데 대학은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여러분의 선택 과목을 더 중시한다. 그럼 우리 내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야? 고1 내신에 올인한다고 2학년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폭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내신이 올라가면 떨어지고요. 등급이. 그 다음에 대학은 2학년 이후의 내신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1학년 내신을 준비하면서 1학년 내신이 흔들린다고 1학년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 알겠어? 이게 항상 1학년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너 물리화학 지학 들어. 선생님 지금 내신도 안 나오는데 제가 2학년 걸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설명했죠? 그런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특히 수학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문과도 똑같아요. 문과도 1학년 내신에만 막 집중하다가 2학년 걸 미리 안 해놓으면 2학년 때 정말 폭망해.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우리 학원에 상담 오는 애들은 대부분 이런 애들이에요. 오늘도 상담하네요. 오전에 상담하는데 난강소도 난강. 여러분의 1년 선배가 상담을 왔어요. 잘하는 애야. 공부를 잘해. 1년 선배야. 1학년 때서 성적이 좋아. 근데 2학년 1학기 때 폭망하고 온 거지. 2학년 1학기 등급이 폭망해서 온 거야. 여름방학 때 온 거야. 그럼 그 아이의 이제 로드맵을 쫙 보면 고1 때 성적이 좋은데 선행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야. 2학년 때 거를. 수학도 안 해놓고 과학도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망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온 거야. 그러니까 걔는 선생님을 1년 반 전에 만났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럼 그렇게 안 시켰겠지 절대.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신경을 2학년 걸 더 많이 써야 돼. 그리고 고1, 고2, 고3 내신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실은 고2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왜 제일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내신에. 고3 때 내신에 생기는 첫 번째 변화는 국영수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다 절대평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평가야. 절대평가면 그만큼 받기가 쉽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학년 내신은 출제 경향이 수능이랑 거의 똑같아. 그리고 범위가 전범위야, 거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의 수학 내신 범위가 어딜까요? 수학 내신 범위가. 수원. 그렇죠? 2학기 때는 수투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1학년 1학기 때 수상,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 2학기에 수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교과서 2과 아니면 3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1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문 개수가 몇 개야? 모의고사 1회면 대략 뭐 이것저것 뭐 무슨 도편 이것 빼고 한 20개 정도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교과서 2과 이 정도잖아.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 중간고사에 그 영어 출제 범위는 미니멈 100개예요, 지문이. 100개. 그러니까 이게 내신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교과서 하듯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냥 수능이야, 수능.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뭐 범위가 예를 들면 미적분 전범위 뭐 이런 식인 거죠. 이해가지? 뭔 얘기인지. 책 한 권이 시험범위야, 책 한 권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처럼 이렇게 미시적으로 특정 부분만 이렇게 굉장히 작은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하던 습관만 있는 아이들은 3학년 되면 내신이 또 안 나와.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정말 실력이 있지 않으면 내신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하듯이 3학년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점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이제 선택 과목이 전부 다 3학년 1학기 때는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2학년에 있는 여러분들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2학년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거야. 2학년 때만 내신을 성공하면 3학년 때는 거의 그냥 가요. 2학년 때 잘 나오면 3학년 때도 잘 나와. 그래서 1학년 내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2학년 내신에 대한 대비다. 지금 바로 7월부터 2월까지. 이번 학기 것만 대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거를 명심하시고. 특히 이제 수학과학에서 그런 일이 두드러지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면 갈수록 등급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대학은 가면 갈수록 오른 애를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1, 고2, 고3 이렇게 내신이 떨어졌어. 그럼 얘는 대학교 1학년 때 얘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유지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고1, 고2, 고3 올라가면서 이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따위가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계속 오르고 있는 애야.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대학생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점점 애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거지. 정신 상태도 좋아지고, 노력도 더 많이 하고, 철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애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선행발로 고1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안 해서 떨어진 애고, 얘는 처음에 어리버리 잘 못하다가 뭔가 현실을 인식하고 18, 19이 되면서 정신 차리고 공부 안 하잖아. 어떤 애가 성공할 가능성이 큰 거야. 대학 가서. 밑에 아인 거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1학년 대신에 일부러 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 1학년 대신을 망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내신은 그러면 어느 정도를 따면 이제 되느냐? 지금의 이제 입시제도 하에서는 1점대 내신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가서 1점대 내신을 받는다라는 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이대 중에 하나는 거의 간다는 얘기예요. 1점대 내신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지? 안 쉬워? 1점대 내신을 확보하면 그만큼 1점대 내신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야. 옛날보다 지금 이제 선택자 수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과목을 막 선택하게 되면서 선택자 수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명수가 줄어들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내신이 약간은 자꾸 내려와. 평균이. 그래서 1점대 내신만 가지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적어도 서울권에 있는 10개 메이저 대학은 거의 가요. 1점대 내신만 맞으면. 그리고 소위 먼저 서울권이라는 대학들도 그 이과 학생들은 2점대 한 초반 중반까지도 가요.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보다 조금 힘들고. 문과는 대학 정원이 자꾸 줄어요. 대학 정원이 자꾸 줄고 수험생 숫자는 여전히 문과가 많아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험생 숫자는 문과가 여전히 많은데 대학은 정원이 문과 주니까 자꾸 주고 이과는 자꾸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대학 갈 때는 이과 학생들은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과 학생들이 훨씬 힘들고 대학 갈 때는 문과 학생들이 훨씬 힘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과 최상위권은 어디 가지? 이과 최상위권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의대 가죠. 의대 정원이 전국에 있는 의대 정원을 다 합치면 3,000명이 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요새 이과에 또 아주 핫한 학과가 약대죠. 약대가 한 2,000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이 한 5,000명 정도가 의대나 약대로 전국으로 다 분산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저기 포항 가면 또 무슨 대학이 있어? 포스텍이 있지. 포항공대 들어봤지? 거기도 한 300명 되거든. 대전에 가면 또 무슨 대학 있어? 카이스트 있지. 거기도 거의 1,000명쯤 되거든. 정원이. 그럼 벌써 몇 명이 빠져나가는 거야? 5,000명에 6,000명에 그죠? 카이스트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포항공대로 빠져나가고 벌써 한 6,500명 정도 그걸로 빠져나가는 거야. 상위권 애들이. 문과는 어디로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 하나도. 그냥 서울대 선생님 때도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지금도 서울대, 연대 똑같아. 맨날 연대, 고대하고 싸우지. 서로 좋다고. 그지? 그냥 거기서 거기인 강북대학들인데 그죠? 자기들끼리 싸우죠. 근데 그 서열은 문과는 안 바뀌고요. 이과는 이제 서열이 계속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서열이 바뀌고 전국적으로 흩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는 이과 애들 공부할 게 훨씬 많잖아. 니네 사실 이과 학생들 부모님한테도 더 미안하지. 수강료 더 비싸, 문과 애들보다. 들어야 될 과목이 많으니까. 근데 대학 갈 때는 이과가 좀 더 유리하다. 이과는 웬만하면 가죠. 웬만하면 사실. 웬만하면. 문과는 정말 힘들고. 문과 손 들어봐. 정말. 문과 힘들어요. 문과는 진짜 힘듭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내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제 학생부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내신.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내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추천 전형이 늘어난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추천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어떤 애를 추천할까? 교장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애? 엄마가 학교에 자주 오는 엄마의 아들? 그렇게 다 큰일 나죠, 요새. 그때 큰일 나요. 어떤 애를 추천할까요? 객관적으로 이 아이를 추천했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아이를 추천하겠죠. 너무 당연하게. 그런 아이가 어떤 아이야? 내신이 좋은 아이지. 할 말이 없잖아.
내신이 제일 좋아서 추천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근데 또 추천 전형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또 하나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어요. 아까 수능 최저 기준 얘기했잖아. 근데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이 근처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해준다고 말을 하는데 추천을 받을 애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너무 많아. 수능 등급이 안 나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주려고 그래도 걔가 주지 마세요. 줘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런 수능을 못 맞기 때문에 받아봤자 그래서 무슨 일이 올해도 이제 고3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냐면 어떤 애는 추천 6개를 다 받아. 원래 뭐 1등은 어느 학교 주고 2등은 어느 학교 주고 3등은 어느 학교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받을 애들이 없는 거야. 다 받아. 이런 애들도 생겨. 그러니까 수능 등급을 딱 만들어 놓으면 약간 여유가 있는 거죠. 뭐 주시면 받고요. 안 주시면 정시로 가고요. 뭐 수능 잘하니까. 알겠지? 그리고 지금 수시대 정시가 몇 대 몇이야? 정원 비율이? 요 정도 되거든? 요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대학에서 이 60%의 정원을 수시로 채우고 싶은데 지원을 해서 뽑으려고 그랬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 때문에 이 6을 못 채워. 그리고 또 등록을 안 하는 애들도 있어. 여러 개가 합격되면.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60%의 아이를 수시 정원에 다 못 채워요. 그럼 수시에서 못 채우면 대학은 그 못 뽑은 명수를 어떻게 할까? 정시로 넘기죠. 이걸 뭐 한다? 2월 한다 그러죠. 넘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55대 45. 아니면 50대 50. 이래요. 지금 정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정시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수시를 안 하고 정시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수시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참 좋은 동네 살고 있어서 수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당연히 수시를 해야 되는 거고, 예비적으로 수능 최저를 위해서든 아니면 예비적인 카드를 위해서든 정시 카드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뭔 말인지 알겠지? 전과물 내신을 잘하는 건 좋은데 우선순위를 잡을 때는 전공 관련 내신은 특히 중요하다. 근데 이 전공 관련 내신이라고 말했을 때 이 전공 관련 내신을 너무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넓게. 뭔 말인지 알겠지? 좀 넓게. 다 잘하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일단은 이제 수학과학 내신이 좋아야 돼요. 당연히. 다른 내신보다는 좋아야 되고, 문과 학생들은 이제 골고루가 좋은 게 다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뭐 무슨 인문학이나 영어 관련 학과를 갈 거다. 그럼 영어 내신이 좋아야 될 거고, 경영경제를 갈 거다. 그럼 영어 수학이 좋아야 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전공 관련 내신에 일단 우선순위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학생들을 뽑을 때 학생부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데 그냥 내신만 보고 뭐 전부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특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 써주시잖아요. 그 세특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다 다른 그 세특에서 대학이 뽑아내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뽑아내고자 하는 거. 추상적인 것들, 일반적인 것들. 그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인 호기심이에요. 이 학생이 뭔가 어떤 특정 과목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느냐. 눈빛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냥 저런 거잖아요. 그냥 숙제 내주면 엄마가 빨간 펜 동그라미 치고 그냥 숙제 다 했다 2페이지 다 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뭐 예비고일 때는 그냥 수학 50문제 풀으면 그냥 풀고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단어 외우고 이런 거 말고 뭔가 이 학생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게 있느냐.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호기심을 그 대학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전공 관련성이죠. 여러분들의 기록에서 여러분들이 전공할 거하고 뭔가 매칭되는 내용이 있느냐. 알겠어? 근데 이 전공 관련성이 요새는 어디로 자꾸 변한다 그랬어? 계열 적합성이라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그런 그 항목이 좀 넓게 봐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공 관련성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학업 역량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그 교수라는 분들은 학생을 뽑을 때 어떤 학생들을 뽑는 거냐면 우리 대학을 졸업해서 그냥 그 사회에 나가서 취직이 잘 되는 그런 학생을 뽑는 게 아니야. 대학 교수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할까요? 내 제자를 뽑고 싶어요. 내 제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면 뭐 기계공학과에서 100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 100명의 신입생 중에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대학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하겠죠. 나머지는 뭐 할까요?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을 밟고 그 분야의 기계공학과의 교수가 되는 애들도 나오겠죠. 이해가? 교수가 처음에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전부 다 자기 밑에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나중에 교수도 할 수 있는 애를 뽑는 거야. 이해가 뭔 말인지? 제자를 뽑는다는 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이 4년제죠, 보통. 이걸 학부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을 가죠. 대학원에 석사과정이 있고 박사과정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약간의 이제 팁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의 학생부 전형에서 특히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뽑히려면 일단 뭐라고 말해야 돼? 저는 이 과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취직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저는 기계공학과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하고 가장 연구 열심히 하는 기계공학 교수가 되겠습니다가 여러분들이 꿈이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져요. 제자를 뽑는 거야, 제자를. 뭔 말인지 알겠지? 제자를 뽑는 거야. 여기서 졸업하고 취직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제자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자기 학과에서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과에서 필요한 역량이 있을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학업 역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학업 역량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내 전공과 관련된 학업 역량이. 그래서 아까 목표 학과를 선택하라 이런 것들이 다 이거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소양이에요, 소양.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이런 걸 굉장히 좀 중요시 하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싸가지가 없으면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싸가지가 있다는 걸 뭐라 그래? 남들에 대한 배려심도 있고. 그렇지? 그런 봉사 마인드도 있고, 사회봉사 마인드도 있고. 그죠? 근데 리더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성과 소양이라는 거죠. 포인트가 네 가지야. 이 네 가지를 하나 딱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기록을 접근할 때는 내가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내 전공과 관련됐다는 걸 어떻게 드러낼 거냐. 내가 그 학과에서 필요한 학업 역량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내가 싸가지가 있고 남들 배려도 할 줄 알고 리더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드러낼 거냐. 포인트를 여기다 맞추면 되는 거야. 대학은 이 네 가지를 보고, 그러니까 대학마다 뭐 어떤 학생을 뽑을 거다라는 걸 막 굉장히 길게 써놔요. 뭐 우리 대학은 뭐 우리 대학의 뭐 무슨 권학 이념은 뭐고 우리가 지향하는 학생상은 뭐 미래지향적이고 뭐 성장 가능성이 있고 막 써놨잖아. 근데 읽어보면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다 비슷비슷한 말이야. 그 네 가지, 그 각 대학이 써놓은 그 내용을 이렇게 뽑아내면 이 네 가지를 압축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드러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신만큼 중요한 세특이다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세특의 정확한 이름은 뭐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건 누가 작성해 주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작성해 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담당 선생님이 작성해 주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아예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꺼내는 선생님들도 있지. 있어? 아니면 써라 그런 선생님도 있지. 그리고 뭐 낼 거 있으면 내라 그런 선생님도 있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고칠래 이런 선생님들도, 한번 볼래 이런 선생님들. 선생님마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운인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이 선생님이 나한테 세특을 정말 열심히 써줄까? 이건 운이잖아,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써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잘 써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뭐 하라고? 잘 써주길 기대하지 말고 뭐 하라고? 잘 써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써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써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냐 하면 이런 거죠. 수행을 해. 수행이 나와. 어떤 수행이 나오잖아. 그럼 뭐뭐 해와라.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수 채우기에 바쁘죠. 몇 자, 몇 글자, 뭐 몇 페이지. 그렇지? 그 책이 바쁘잖아. 거기서 머물지 말고 선생님이 그 수행을 내주면서 그 수행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선생님이 내준 수행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걸 만약에 더 깊이 들어간다면 뭐가 더 있을까? 뭔 말인지 알겠어? 추가 활동, 추가 숙제.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던져. 선생님 내준 수행 중에서 이 파트는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생님도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대단한 녀석이네. 어떤 녀석일까요, 얘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놈이구나, 이놈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수행 하나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연계 활동이라고 하는 거야. 수행에서 끝나지 말고, 이게 이제 수행 다음 단계가 뭐죠? 과제 탐구거든요. 수행에서 뭔가 꼬투리 하나 딱 집어내서 그걸 좀 깊게 가는 거야. 이해가? 과제 탐구로 이어지고 선생님한테 던지는 거야, 그거를. 내락 소리도 안 했는데. 갖다 드려. 이런 거 한번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목차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안 써주더라도 나중에 선생님이, 이 녀석이 선생님이 이따 샘플을 보여줄 건데, 수행을 하다가 뭐에 관심이 생겨서 그 분야를 깊게 연구했다, 이런 걸 써주시는 거죠. 알겠어? 그게 여러분들의 뭐야? 지적 호기심이지. 그 리포트를, 과제 탐구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과 관련이 있으면 그게 전공 관련성이 되는 거야.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책도 그냥 책을 읽어와라 하는 그런 수행도 있잖아. 감상문을 내라 이런 수행도 있고. 그렇지? 근데 그것만 읽지 말고, 선생님, 제가 이 책 읽다 보니까 재밌는데 비슷한 거 하나 더 추천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거나 읽지 말고 물어 가서 하나 더 읽고 싶다면, 좀 더 깊게 가고 싶으면 뭐 읽어야 돼? 이렇게 추천받은 독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세트를 써주는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 읽어, 선생님 이것도 읽었어요, 이것도 읽었어요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내주신 거 말고 제가 하나 더 읽는다면 뭐 읽을까요? 요 내용, 책이 1장, 2장, 3장, 4장이 있잖아. 그 3장을 좀 더 깊게 제가 보고 싶은데 그거 관련된 책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걸 갖다 뭐라고 부른 거야,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야? 추천받은 독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지? 뭔 얘기인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특을, 이게 사실 운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그 분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쓸 거라 기대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자꾸 선생님 건드려야 돼. 찔러야 돼, 옆으로. 알겠지? 약간 좀 성가시다 할 정도로.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뭔 말인지 알겠지? 추파춥스라도 하나 들고 가서, 선생님 더우시죠? 더울 때는 추파춥스를 먹으면 더 덥나? 어쨌든,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잘 써줄 수밖에 없는, 뭔가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세팅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쓸 때 이게 참고로 한 지침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부 서술형 항목이라는 게 세특하고 이제 행특이거든. 그죠?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 교육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에 학생이 작성한 자료를 원래는 교사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데, 자, 이런 교육 계획의 일환으로서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지침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지. 그렇죠? 굉장히 애매한데, 그래서 이러한 자료 중에 이 자료의 종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듬 활동을 예를 들면 했어, 수행을 모듬으로 했는데, 어떤 셈에 따라서는 각각 그 참여한 3인 1조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동료 평가서를 쓰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안 시키면 할 수가 없잖아. 써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평가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나눠줬지. 프린트.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 평가서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이런 양식을 줄 수도 있고요. 안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도 안 줘도 쓰세요. 거기다가 그 양식에 기초해서. 써서 네, 선생님 제가 수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걸 왜 했고. 써내 그냥. 해주든 안 해주든. 별로 어렵지도 않아. 한 걸 그냥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결과물은 당연한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책과 관련된 소감문이나 아니면 독후감이나 이런 거를. 소감문은 어떤 활동이겠죠? 활동에 참가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소감문. 어떤 책을 읽었으면 거기에 따른 독후감. 이런 자료는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좀 애매한 게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교육계획이 없어도 돼.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내면 그게 계획이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특은. 알겠지?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특이라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올해까지는 일부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었고요. 자기소개서만큼 중요한 게 추천서였어.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여러분들 다 없어지거든. 지금도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졌는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추천서가 없어지게 되니까 추천서가 옛날에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나 여러분 교장교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과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줄 수 있었거든. 그 추천서를 대신하는 게 뭐야? 담임 선생님의 행특이에요. 행특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종이라고 하기도 하죠.
뭐의 약자 이거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런데 이것도 선생님이 이걸 보잖아. 학생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그 행특이 이게 1년에 한 번 딱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써주겠죠. 근데 1년에 한 번 딱 쓰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행특이 뭐 어떠냐 하면 다 그냥 미사여구야. 뭐 저런 거야. 뭐 예의가 바르고 평소 교우간을 뭐 이렇게 솔선수범하며 뭐 이런 얘기예요. 도덕 얘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의 행특은 대학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어떤 담임 선생님이 미쳤냐? 얘는 평상시에 싸가지가 없고 친구들 배려 진짜 안 하고 숙제도 정말 하라 이런 말 쓰겠어요. 거기다가 다 좋은 말 쓰죠. 그렇겠죠? 그래서 행특은 대학의 담임 선생님이 대학에 제출한 추천서이기 때문에 이 추천서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뭐냐면 구체성이에요. 구체성. 뭔 말인지 알겠어? 구체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이제 세특하고 똑같아. 그걸 선생님들한테 이걸 갖다 여러분들 어떻게 써달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좋은 행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특하고 행특이 사실은 다야. 학생부 전형에. 그 두 가지가 거의 다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시녀고 얘네들이 주인공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행특의 조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뭔가 썼을 때 구체적인데 그 구체적인 게 여러분들이 학생분에 있는 다른 세특이나 다른 활동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런 근거를 자꾸 남겨줘야 되는 거야. 아까 세특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담임 선생님이 그걸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게. 이해가? 학생분의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게. 아까 뭐 예의가 바르고 뭐 친구들과 사이가 좋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지? 그런 의미 없다 그랬어. 뭔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이 이 아이가 하려는 전공과 어떤 관련이 있다라 당연히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줘.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 있는 행특이 나오도록 근거를 남겨줘야 된다. 이게 요건이에요. 행특의 요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세특하고 행특만 사실 제대로 돼 있으면 거의 이게 저런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다 알거든요. 뭘 아냐 하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느 대학에 몇 명씩 합격했다는 데이터를 대학은 다 갖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면 A 고등학교네? B 고등학교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다 알잖아요. 그 학교에서 우리 대학에 해마다 몇 명씩 왔는데 걔네들의 학생부가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잘 안 써줬다고 해서 그 학생을 떨어뜨리는 그런 과오잖아 사실은. 그런 건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블라인드가 나오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은연중에 사실 다 알아요. 사실은 어느 학교에서 대충 어느 동네에서 왔구나. 대충 뭐 얘는 그냥 일반고구나. 얘는 특목이구나. 얘는 무슨 다 알지. 왜냐하면 뭐 이렇게 배운 내용이 다르고 연구한 주제가 다르고 막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사실 그렇게 굉장히 튀는 학교가 없잖아요. 다 평범한 학교들이잖아.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한테 더 유리한 거야. 이해가? 그런 학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본인의 역량이 드러나고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세특과 그런 행특이 나오면 얘는 정말 뛰어난 애구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세특이 아까 이제 세특 행특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학원에서 해마다 사실은 서울대나 연대 고대의 이 학생부 전형으로 매년 합격생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거든. 걔네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학원 합격생이 쓴 학생부를 뭐 다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갖다 여러분들 샘플링을 해줄 수 있겠죠. 살짝 바꿔서. 그렇죠? 근데 걔네들 이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전형에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세특 행태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과목 간. 그러니까 이게 1학기예요. 이게 1학년 2학기고 그다음에 2학년 1학기고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여기 요 학기 안에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연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이가 과학에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어떤 역량을 드러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영어에도 있는 거야.
영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영어 글쓰기도 되잖아. 글을 쓸 때 본인이 어떤 과학의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분야와 관련된 글을 쓰는 거야, 영어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국어 시간에 뭐 책 읽고 써와라 그러면 책도 이것과 관련된 그런 책을 골라서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면 과목 간 연계성이라고 그래요. 과목 간 연계성. 그러니까 뭐 저는 이과니까 그냥 과학만 하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과목과 과목 간에도 얼마나 연계를 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탐구 활동도 연계할 수가 있고 수행도 연계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학년 때 어떤 과학이 나왔다? 그럼 이게 2학년 1학기 때 여기 통합과학에서 뭔가 했을 거 아니야? 그 통합과학에서 했던 주제가 통합과학도 물화생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2 때 배우는 물화생지 이게 또 연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 과목 간 연계, 학년 간 연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이 점점 심화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후속활동이라 그래. 뒤로 가면서 앞에 했던 것들이 이어지는 거. 알겠지? 이게 이제 학년 간 연계, 후속활동, 그 다음에 과목과 과목이 비슷한 것들로 완전히 똑같은 거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과목에서도 심지어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에서도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과 관련되는 책을 읽고 그거와 관련된 글을 썼다라는 게 드러나면 되는 거야. 그게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전형에 합격한 애들의 학생부는 전부 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맥이 있을 거냐, 흐름이. 그렇지? 과목과 과목을 관통하는 흐름이 있고 학년과 학년을 관통하는 흐름이 있잖아. 이 흐름이 그 학년의 행태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굉장히 짜임새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아, 이 아이는 정말 뭔가 있는 아이구나.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 정말 열심히 하는 애구나. 그런 걸 드러내는 거야. 연계성, 후속활동. 이해가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세특과 행특이 가로줄, 세로줄이 이렇게 시실과다 옷감이 짜이듯이 짜져갖고 마지막에 짠 하고 선생님의 행특으로 딱 종합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전공과 관련해서는 정말 에너지도 있고 지적 호기심도 있고 학업 역량도 있고 전공 관련해서 활동도 많이 하는 애구나라고 인정받는 거죠. 알겠지? 감이 오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이 이제 그 통합과학의 이제 세특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배움의 즐거움을 구현하기 위한 학생 참여 수요 구현을 위한 질의응답을 했다. 배움의 즐거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뭐야? 지적 호기심이죠. 개념 및 학습지 정리에 1학기 동안 70회 참여했고 성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탄소화합물에 대한 학습한 후 한국의 세시풍속에 먹는 음식과 그 속에 과학적 원리를. 자, 탄소화합물이 나오니까 그걸 갖다 세시풍속에 있는 음식과 연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원리를 조사해 발표하였고 심화학습으로 이게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 관한 영어 자료를 번역해서 생물학 용어를 영어로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막 섞이지, 과목이. 아까 연계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포학을 통한 3토 현상을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 과목에서 등장하는 학술적 용어가 그 과목에서 쓰이는 개념적인 학술적 용어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안에. 내가 뭐에 관심을 가졌다. 그냥 숙제 잘했다. 이런 거 말고. 구체적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주위의 현상과 사물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좋아하는 학생이다. 이런 거는 이제 그런 학생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 아이는 예의가 바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이 판단했느냐? 별의 진화 과정과 중력 단위에서 배운 블랙홀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설계했고 블랙홀의 생성 원인과 종류, 특성까지 깊이 있게 조사하여 탈출 속도와 블랙홀이 되기 위한 어떤 물체의 반지름, 한계점인 슈바르츠-실트 반지름 사이의 관계, 이런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에서 깊이 있게 다른 거에 있는 걸 찾아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찾았을 수도 있고요. 담임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발표 수업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질량, 회전, 전하량을 기준으로 블랙홀도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 커 블랙홀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과 특이점과 사고의 평균 뭐 어쩌고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그러니까 이런 세특이 많이 나와야 돼. 각 과목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자,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자, 지수로구 함수에서 다루는 수의 범위가 복소 소범위까지 확장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보통 궁금해 하나요? 지금 배우는 지수로구 함수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죠? 과정에서 폴리로그 함수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 고교 수학의 범위를 뛰어넘는 수학까지 접하여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단단히 하는 계기를 가졌고 주어진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본인만의 루틴을 찾고 이를 적용해 효율적으로 풀려 노력함.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교과를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옆으로 갔다가. 알겠어? 좀 깊게.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 어떤 특정 분야에 선생님 이게 재밌어요. 요거와 관련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으면 우리 학원에도 그런 질문을 받아줄 사람은 널려 있죠. 여러분 배우는 선생님들 다 전공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좋은 대학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전공에 다 알고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물어보면 되면 선생님 요거 좀 더 가면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요렇게. 알겠지? 책도 찾아보고 논문 검색도 해보고 논문 검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논문 검색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예, 박머시기 뭐 김머시기 이런 사람 논문 검색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선생님 이런 논문 좀 찾아주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논문을 잘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도움도 받으시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특, 그 다음에 행특, 그 다음에 세특의 사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감은 잡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학생 문제로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대학은 면접을 봐서 학생을 뽑고 싶어 해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잖아. 얘기만 듣고 그 아이가 어떤 애인지 몰라. 그래서 대학은 만나보고 뽑고 싶어 해. 알겠어? 물론 면접이 없는 학생부 전형도 있는데 대부분은 면접이 있거든. 그럼 만나보고 싶은데 그 많은 애들 다 만날 수가 없잖아. 너무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날 애를 고르는 과정이 뭐인 거야? 그게 학생부인 거야. 학생부를 보고 그 대학에서 누구를 만날까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 편지야.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서류를 갖고 대학에 어필하는 거야. 저를 꼭 불러주세요. 저를 꼭 불러주세요. 알겠어? 갔어 이제. 불러줬어. 학생부에 내신도 좋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불러줬어. 불러줬으면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아무거나 막 물어볼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럼 뭘 갖고 물어보겠니? 문제를 어디서 내겠어? 여러분들이 학생부에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그 문제를 물어보는 사람은 그 학과를 전공한 교수지. 그 전공한 교수가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교수가 여러분들이 국어 세특에 있는 걸 갖고 여러분들 물어보기 쉽지 않잖아. 그분이 전공한 게 뭐겠어? 기계공학이지. 그럼 기계공학에서 쓰는 수학적 원리와 과학적 원리가 있겠지. 그걸 끄집어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썼던 세특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과목에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이미 학생부상에 여러분들이 출제할 문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학생부 면접인 거야, 이게. 알겠지? 거기에 책도 있을 거 아니야. 수행평가에서 읽은 책도. 그 책의 내용도 물어보는 거야. 전공과 관련된. 왜 그 교수님 읽었을 거거든, 당연히. 그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측정하는 거야. 이 아이가 기록만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찾고 이런 탐구 활동을 했던 애구나라는 걸 확인하면 합격. 얘는 뭐 글만 번지르하게 써놓고 완전 빈깡통에 이런 불합격.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한다면 뭐예요? 그래도 아무리 내신도 좋고 말을 잘해도 기본적인 학력 수준이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중에서 우리 대학에 올 급은 돼야지 라고 조건을 다는 게 수능 최저인 거예요. 알겠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붙는 거예요. 학생부의 다른 이름은 뭐다? 연애편지라고. 교수님한테. 구애하는 거야. 저를 불러주세요. 알겠지? 그럼 면접의 문제는 누가 출제하는 거다? 여러분이 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부상에 있는 거 갖고 확장시켜서 물어보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 대학 가기 전에 학원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학생이 뭐 선윤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냈어? 그러면 선윤이 학생부를 딱 보고 막 출제를 해. 학생부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우리 학원 선생님이 다 출제를 한다니까? 1000개를 출제해. 1000개. 이 학생부를 보고 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 한 명 한 명마다 다 해. 그래서 면접서면 다 1대1이야. 학생부가 다 다르니까. 그렇지. 선생님 그 1000개를 어떻게 다 뻥이야. 1000개를 내겠어 설마? 이미 다 내놨지. 매년 똑같은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10몇 년이 쌓였는데 얼마나 많겠니 문제가. 그렇지? 거기에서 변형해서 내는 거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물어보면 답변해봐. 추가 질문.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은 원서 넣고 한 달, 2달 사이에 면접 준비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과정이 뭐랑 똑같다고? 여러분들 세특 준비하는 과정,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형 요소를 따로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꺼번에 준비하면 되는 거야. 전부 다. 이해했어? 그리고
수능은 선생님들이 내는 숙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모의고사 열심히 풀다 보면 저절로 최저는 맞춰지는 거고. 알겠죠? 잘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올려놓을게. 쓸데없이 자기 전에 누워갖고 무슨 인스타나 보고 유튜브나 보지 말고 유튜브에 이거 올려놓을 때 한 번 더 봐. 고생들 하셨어요. 올라가세요.